48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던가. 윤서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야간 무궁화호 객차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에 관한 것이다. 간병과 결혼 생활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48세 윤서윤이 새벽 바다에서 만난 은퇴 사진가 정아진과의 짧은 동행을 통해 사랑받을 자격과 떠나보낼 용기를 배우는 이야기다. 일화 어둠을 가르는 차창. 낯선 밤,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사람과의 새벽. 밤 11시 5분 청량리역. 나는 왜 이 기차에 오르고 있는 걸까? 시아버지 장례를 끝낸 지 사흘째, 도연이는 이제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그 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캐리어를 끌고 객차로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3년간의 간병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더 크다. 실례합니다. 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든다. 선반에 캐리어를 올리려는데 손이 닿지 않아 애를 쓰고 있을 때였다.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남자가 내 캐리어를 받아 선반에 올려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릉 가는 길이에요.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상한 기분이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밤 풍경을 바라본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면서 불빛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마치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함께 꺼져가는 것 같다. 커피 드실래요? 아까 그 남자가 종이컵을 내밀고 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괜찮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너무 큰 보온병이라서요. 나눠 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커피를 받는다. 입에 댄 순간 생각보다 달콤하다. 언제부터인가 단 것을 멀리했는데 지금은 이 달콤함이 위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달달하니 좋네요. 집에서 타온 커피예요. 아내였던 사람이 달게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사별하신 모양이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슬픔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 느껴진다. 갑자기 객차 전체가 어둑해진다. 정전인가 봐요. 곧 복구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간병을 할 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 갑자기 몰려오는 막막함과 두려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다. 전혀 괜찮지 않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내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다. 저는 정아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일을 해요. 윤서윤입니다. 서윤 씨.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서윤이라고 불러주는 게. 강릉에는 어떤 일로 가시나요?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좋은 이유네요.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 그제서야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본다. 짧게 정돈된 은발, 깊이 있는 갈색 눈동자.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얼굴이다. 사진작가세요? 은퇴했어요. 이제는 그냥 취미로만 찍습니다. 강릉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거든요. 어떤 사진을 찍으셨어요? 보도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이었죠. 기차가 속도를 줄인다. 어느새 강릉이 가까워진 것 같다. 서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회계 일을 해요. 프리랜서로. 그럼 자유로우시겠네요. 자유롭다는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자유롭기는 3년간 시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제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다. 자유롭지는 않아요.
얽매인 게 많죠. 그런 얽매임도 때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서윤 씨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다. 기차가 완전히 멈춘다. 강릉역이다. 내려야겠네요. 하진 씨가 일어서면서 내 캐리어를 다시 내려준다. 고마웠어요, 커피도. 저야말로. 혼자 오는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역사로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그도 나를 보고 있다. 작별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새벽 2시의 강릉역은 생각보다 고요하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창밖을 본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낸다. 강릉 잘 도착했어.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답장은 금방 온다. 확인. 조심해. 이게 전부다. 걱정도 궁금함도 없는 단답형 답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하진 씨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떠오른다. 따뜻하고 안전한 목소리.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결혼한 여자가. 이화 정동진의 첫빛. 연락처보다 정확한 약속 새벽 5시. 새벽 5시. 정동진역에 서 있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강릉에 왔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문득 정동진 새벽 기차를 타고 싶어졌다.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고 싶어서. 기차에서 내리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짭조름한 냄새와 함께 뭔가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방파제를 따라 걷다가 멈춰선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일출이다. 간병하느라 새벽은 늘 병실에서 맞았는데. 서윤 씨?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하진 씨더라. 여전히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다. 어떻게? 저도 새벽 기차 타고 왔어요. 이 시간 일출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요? 매일 여기 와요. 한 달째 같은 시간에. 그가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한번 누른다. 찰칵. 작지만 확실한 소리. 사진 찍으셨어요? 네. 지울 거예요. 동의 없이 찍어서 죄송해요. 지우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그 순간의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 정말요? 네. 오랜만에 예쁘게 나온 사진일 것 같아서요. 사실 예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찍어줬다는 사실이 좋다. 그럼 나중에 인화해서 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출을 본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갈매기들이 울어댄다. 저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는 곳이 있어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골목길을 걸어가다 작은 간판을 발견한다. 파도숨. 바다와 관련된 이름인 것 같다. 미라시 카페예요. 제가 단골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커피 향이 맡는다. 내부는 아늑하고 바다가 보이는 큰 창이 인상적이다. 하진 씨, 일찍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자가 다가온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이다. 미라 씨, 손님 모셔왔어요. 서윤 씨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한미라예요. 윤서윤입니다. 서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대학교가 어디세요? 이화여대요. 어머, 저도 이대 나왔어요. 몇 학번이세요? 96학번이요. 와, 저보다 3살 언니네요. 저는 99학번 경영학과였어요. 세상이 정말 좁다.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이야. 혹시 서윤 언니 회계학과셨죠? 장학금 받는 학생으로 유명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니 놀랍다.
그때는 공부밖에 모르던 나였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같은 과도 아닌데 그렇게 우수한 학생은 다들 알았어요. 하진 씨가 우리 대화를 미소로 지켜본다. 우연의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미라가 커피를 가져다 준다. 라떼인데 하트 모양 라떼아트가 예쁘다. 하진 씨가 어떻게 강릉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사진 일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곳으로 왔어요. 3년 전 일이에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서울에 있으면 모든 게 그녀 생각나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다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겠네요.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답변이다. 상실을 상실로만 두지 않고 삶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말. 서윤 언니는 어떻게 강릉까지? 미라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는 데는 하진 씨가 미라를 제지한다.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천천히. 고마운 배려다. 아직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간병을 했어요. 시아버지 간병을 3년간 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다. 힘드셨겠어요. 미라가 내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따뜻하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보람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쉽죠. 하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저는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러 오신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 미라의 카페 얘기, 하진 씨의 사진관 얘기.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일어서려는데 하진 씨가 말한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정동진에 나가요. 혹시 또 오시게 되면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과 장소만 정하는 약속. 이상하지만 설렌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미라가 귀띔한다. 하진 씨 좋은 분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 잘 알아보시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겠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를 걷는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다 사라진다. 이 느낌이 좋다. 뭔가 씻겨나가는 기분. 사마 사진관 파도숨.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들어주는 날. 결국 또 왔다. 새벽 5시 정동진에. 하진 씨가 이미 와 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인사를 나누고 나란히 서서 일출을 본다. 매일 오시나 보네요. 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본 곳이거든요. 그래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딱 하루 더 살았어요. 그날 여기서 일출을 봤죠. 무거운 이야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묻어 있다. 좋은 추억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슬프기보다 그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떠오른다.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더 선명하다. 사진관 보러 오실래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그의 일상이 궁금하기도 하다. 골목을 걸어 들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인다. 사진관 파도숨. 미라의 카페와 같은 이름이다. 미라 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숨결처럼 순간을 담자는 의미래요. 예쁜 의미다. 사진관 안은 생각보다 아늑하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인화실이 있다.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함께 놓여 있다. 요즘도 필름으로 찍으세요? 가끔요. 필름 특유의 질감이 있거든요. 벽에 사진들을 하나씩 본다.
바다, 사람들, 일상의 순간들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찍었다는 게 느껴진다. 이 사진들 모두 강릉에서 찍으신 거예요? 대부분요. 서울에서 찍은 것도 몇 개 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뒷모습의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작년 겨울이요. 청량리역에서 강릉 가는 기차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 혹시 저희 어제 처음 본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사진 속 사람 저인 것 같거든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정말요? 작년 겨울에 강릉 온 적 있어요. 시아버지 병이 잠시 나아졌을 때였는데. 그때도 혼자셨나요? 네. 그때도 답답해서 나왔어요. 신기한 인연이다. 1년 전에도 같은 기차를 타고 있었다니. 그럼 이 사진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가 사진을 액자에서 빼서 건네준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마이너스 2023.12 24 제목이에요? 네. 그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때의 나를 이렇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니. 고마워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인화실도 구경하세요. 작은 방 안에는 적색등이 켜져 있고 인화액 냄새가 난다. 벽에는 방금 인화한 듯한 사진들이 말리고 있다. 어제 찍은 거예요. 나를 찍은 사진이다. 일출을 바라보는 뒷모습.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예쁘게 나왔네요. 원래 예쁘신 거죠. 얼굴이 붉어진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것도 드릴게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사진은 나눠야 의미가 있어요. 혼자 보고 있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맞는 말이다. 추억도 혼자 간직하면 외로운 법이다. 사진관 안작은 소파에 앉는다. 그가 차를 끓여준다. 얼마나 더 계세요? 강릉에. 모르겠어요. 원래는 하루만 있으려고 했는데.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시네요. 네.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별말 없어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 너무 사적인 얘기를 했나?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괜찮아요. 들어드릴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는다. 결혼한 지 20년인데 언제부터인가 남매처럼 살고 있어요. 대화도 별로 없고 관심사도 다르고. 힘드시겠어요. 힘든 것보다는 허전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은 기분이랄까. 간병하느라 더 그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3년간 집에서 병원 오가며 살았더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하고 향긋하다. 지금은 어때요? 여기 와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좋은 시간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새벽에 나오시는 건가요? 다른 시간도 좋을 텐데. 하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미소를 짓는다. 남자는 새벽이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힘든 시간이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고 얼굴이 뜨거워진다. 아, 그런. 집에 혼자 있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너무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지만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다. 미안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처음 들어서. 서윤 씨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게 뭐예요? 외로운 새벽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정말로 나에게는 그런 새벽이 없었나?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그런 감정 자체를 억눌러 왔던 것 같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실 리 없어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참아오신 거겠죠.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힌다. 정말로 나는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참아왔던 건 아닐까. 하진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고 고독은 혼자여도 충만한 상태죠. 깊은 말이다. 나는 지금 외로운 상태일까, 고독한 상태일까? 저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간병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가 일어나서 인화실로 간다. 잠시 후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온다. 이거 드릴게요. 새벽바다 사진이다. 하지만 흑백이라서 색깔은 알 수 없다. 색깔이 없네요. 마음의 색깔은 당신이 칠하라는 의미예요.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어설 때쯤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도연이다. 언제 와? 짧고 무미건조한 문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돌아가셔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쉽네요. 나도 아쉽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지 얼마 만인가. 다음에도 오실 수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사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본다. 하진 씨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남자는 새벽이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런 고백을 들은 게 언제였나? 아니, 애초에 들어본 적이 있기나 했나?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그 말이 떠나지 않는다. 나에게도 그런 새벽이 있었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다. 사와 바람의 편지. 우린 선을 그었다. 그래서 더 떨렸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상은 변한 게 없다. 도연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나는 집에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 강릉에서 받은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고 자주 본다. 특히 새벽바다 사진을 볼 때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뭐야, 이 사진들? 도연이가 사진을 집어든다. 강릉에서 찍은 거야. 누가 찍어줬어? 사진관에서. 거짓말은 아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게 맞으니까. 예쁘게 나왔네. 돈 많이 들었겠다. 아니야. 그리 비싸지 않았어. 도연이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다녀왔는지,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묻지 않는다. 밤이 되면 강릉 생각이 난다. 새벽 5시에 정동진, 하진 씨와의 대화, 미라의 따뜻한 카페. 그리운 것들이다.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하진 씨의 연락처는 없다. 그때 서로 번호를 주고받지 않았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쉽다. 금요일 오후 갑자기 결심한다. 다시 강릉에 가자. 이번 주말에 강릉 다시 가려고 해. 저녁 먹으면서 도연이에게 말한다. 또? 왜? 일 때문이야. 프리랜서 일 좀 알아보려고. 또 거짓말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역시 별 관심 없는 반응이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강릉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KTX를 탔다. 빨리 가고 싶어서. 강릉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사진관이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다. 토요일인데도 쉬나 보다. 미라의 카페로 간다. 어머, 서윤 언니.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진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토요일에는 보통 바다에 나가 계세요. 사진 찍으러.
어디쯤에서요? 안목해변 쪽이에요. 방파제 근처에 계실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안목해변으로 향한다. 바람이 제법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방파제를 걸어가니 정말로 하진 씨가 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하진 씨. 뒤에서 부르니 돌아본다. 놀란 표정이다. 서윤 씨?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요. 미라한테 여기 계신다고 들어서. 또 오실 줄 몰랐는데.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나란히 방파제에 앉는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든다.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그런데 자꾸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게요? 새벽바다 사진관 미라씨 카페. 그리고 말을 멈춘다. 그리고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바람이 강해져서 몸이 기울어진다. 자연스럽게 하진 씨 어깨에 닿는다. 그는 피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네. 이상한 기분이다. 설레지만 죄책감도 든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기대도 되는 건가? 하진 씨. 네.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어떤 게요? 이렇게 만나는 것. 그가 잠시 생각한다. 지금은 손만 잡읍시다.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진다. 손을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은 안 되겠다는 뜻이다. 선을 긋는 거네요. 네. 저도 당신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현명한 판단이다. 하지만 아쉽기도 하다. 바람막이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바람이 막히니 한결 편하다. 서윤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당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서.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좋아했어요. 숫자도 좋아하고, 정확하고 깔끔한 걸 좋아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마요. 근데 그런 제가 왜 이런 일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요? 그가 생각에 잠긴다. 자기 찾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과정.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는 지금 나를 찾고 있다. 해가 기울어 간다.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다.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어제와 같은 펜션이요. 내일도 새벽에 정동진 나가세요? 네. 그럼 내일 봐요. 네. 일어서려는데 그가 내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다. 서윤 씨. 네.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속도에 맞춰서. 고마운 말이다. 서두르지 말라는 자신을 지키라는 뜻으로 들린다. 고마워요. 손을 놓고 일어선다. 그 손의 느낌이 자꾸 남는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낸다. 강릉 잘 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응. 짧은 답장. 항상 그렇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하진 씨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지금은 손만 잡읍시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금지가 오히려 더 간절함을 부르는 건가? 오화낮의 무게, 밤의 위로. 우리는 안았다. 그러자 내가 들렸다. 일요일 새벽 5시 정동진. 어김없이 하진 씨가 와 있다.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일출이 흐릿하다. 날씨가 별로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흐린 하늘을 본다. 맑은 날의 일출도 좋지만 오늘처럼 신비로운 느낌도 나쁘지 않다. 서윤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사진전 구경해 보실래요? 사진전요? 제 작은 전시회예요. 강릉에서 찍은 사진들로. 어디서 하세요?
문화센터 작은 전시실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가볼게요. 미라의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로 간다. 작은 전시실이지만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다. 돌아오는 빛이라는 제목의 전시다. 제목이 예쁘네요. 상실 후에 다시 찾아오는 희망 같은 거죠. 사진들을 하나씩 본다. 새벽바다, 골목길, 사람들의 일상.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찍었다. 그 중에 내 사진도 있다. 1년 전 기차에서 찍은 그 사진. 제목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전시해도 괜찮았나요? 당사자가 허락해줬으니까요. 다른 관람객들이 내 사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 사진 참 좋네요. 외롭지만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혼자인 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 보여요. 내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듣는 기분이 묘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좋은 사진이니까요. 전시를 다 보고 밖으로 나온다. 오늘 자원봉사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뭔가 하고 싶어요. 결국 전시실에서 간단한 안내를 돕기로 한다. 관람객들에게 전시 내용을 설명하고 방명록을 관리하는 일이다. 오후 시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오신다. 이 사진 찍은 작가가 누구예요? 한 할머니가 내 사진 앞에서 묻는다. 정아진 작가님이세요. 저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참 좋은 사진이네. 나도 저렇게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 가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웃는다. 경험자의 말 같네. 혼자 여행 많이 해봤어? 아니요. 최근에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니다. 강릉에 오는 것도 혼자 여행의 일종이니까. 저녁 시간이 되자 관람객이 줄어든다. 하진 씨와 함께 정리를 한다.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제 사진에 대한 반응도 들을 수 있었고.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제 모습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게 좋은 사진이니까요. 정리를 마치고 전시실을 나선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다. 저녁 드실래요? 맛있는 식당 알아요. 좋아요. 작은 해산물 식당으로 간다. 바다가 가까워서 회가 신선하다. 건배할까요? 하진 씨가 소주잔을 든다. 뭘로요? 새로운 시작이요. 저의 새로운 시작 말인가요? 둘 다요. 저도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어떤 시작인데요?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 소주잔이 부딪힌다. 맑은 소리가 난다. 술이 들어가니 대화가 더 편해진다. 하진 씨는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부럽네요. 싸울 만한 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서윤 씨 부부는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나쁘면 바꾸려고 노력하라도 하는데 그냥 무덤덤하면 체념하게 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다. 나는 이미 체념한 상태다. 맞아요. 이미 체념한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시도해 봐야죠. 당신부터 변하면 상대방도 변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걸어간다. 밤바다는 낮과 다른 매력이 있다. 어둡지만 신비롭다. 오늘 고마웠어요. 도와주셔서. 저야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바람이 차다. 자연스럽게 가까이 걷게 된다. 서윤 씨. 네. 혹시 괜찮다면 안아도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뛴다.
안 와도 될까? 결혼한 내가?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따뜻한 품이 필요하다. 네.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다. 도연이와는 다른 진짜 위로가 되는 포옹.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 그가 먼저 몸을 뗀다. 미안해요. 선을 넘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맙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펜션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불륜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기 찾기인가? 확실한 건 하진 씨와 있을 때 내가 더 나답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느낌. 육화 파도가 밀려오듯 사랑은 도피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날부터 뭔가 달랐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혼자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놀란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고 살았을까? 도연이도 변화를 눈치챈 것 같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요? 응. 뭔가 달라졌어. 위험한 신호다. 들키면 안 되는데. 강릉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또 갈 거야?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다. 다음 주말에도 가겠다고. 금요일 저녁 도연이가 늦게 들어온다. 회식이었어? 응. 팀 회식. 고생했어. 씻고 와서 맥주 한잔 할까? 이런 제안을 한 지도 오래됐다. 하진 씨 말대로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보자. 맥주? 갑자기? 그냥. 요즘 우리 대화도 별로 없었잖아. 도연이가 망설이다가 앉는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우리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뭐가? 대화 없이 사는 거. 도연이가 불편해한다. 이런 진지한 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바빴잖아. 너도 간병하고 나도 회사 일이 많고.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까?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지. 역시나 회피하려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달라져 보자.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어. 그냥 우리가 너무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아서. 도연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신다. 남남은 아니지.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대화할 게 뭐가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나 상담 받아볼까 생각 중이야. 상담? 왜? 개인 상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을 잃은 기분이랄까.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어? 간병 끝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 찾으면 되잖아. 일 말고도 인생 전반적으로. 인생이 뭐가 복잡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차이다. 나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싶은데 도연이는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너는 행복해? 행복? 뭔 소리야 갑자기. 지금 우리 생활에 만족해? 불만족할 이유가 있어? 대답이 그거야? 불만족할 이유가 있냐고. 그럼 뭐라고 하길 원해?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됐어. 그냥 잊어줘. 야, 시작해놓고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맥주나 마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진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토요일 아침 결심한다. 이번 주말에도 강릉 가려고 해. 또, 뭐하러? 일 알아보는 거 계속해야 해서. 강릉에서 일을 찾겠다고.
프리랜서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도연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너 요즘 이상해. 뭐가? 강릉에 자꾸 가고 갑자기 상담 받겠다고 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 눈치챈 걸까? 이상할 게 뭐 있어? 내 인생 정리하는 거지.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났어? 누구를? 모르지. 친구든 뭐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미라라는 친구 만났어. 대학 동기. 친구. 갑자기 연락했어? 강릉 가서 우연히 만났어. 이 정도는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자꾸 가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바다도 좋고. 도연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다행이다. 강릉에서 하진 씨를 만나자마자 말한다. 우리 이거 괜찮은 걸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만나는 것.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진 씨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렇다면 그만둘까요?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조용한 바닷가에 앉는다. 하진 씨, 이게 뭔가요? 우리 사이가.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랑인가요? 직접적인 질문에 그가 망설인다.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도 하진 씨가 소중해요. 그래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복잡해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중요한 지적이네요. 만약 도피라면 하진 씨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요? 서울에서도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든 자신만의 삶이든.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면? 그럼 진짜겠죠. 현명한 조언이다. 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럼 당분간 안 올게요. 서울에서 정리하고 나서. 알겠어요. 아쉽지만 현명한 판단이다. 그동안 저 기다리실 거예요? 당신이 선택할 문제예요.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죠. 또다시 나에게 선택을 맡긴다. 결정의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고마워요. 압박하지 않아줘서.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좀 더 간절하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든 아니든. 그의 말에 눈물이 난다. 이런 사랑이 있구나. 소유하려 하지 않는. 7화 마지막 새벽 가장 밝은 사진. 손을 놓았다. 대신 나를 잡았다.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서울에서 많은 것을 시도해봤다. 부부 상담도 받고 개인 상담도 받고 도연이와 진지한 대화도 여러 번 나눴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부부 상담에서 도연이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상담을 받아야 하냐는 입장이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 개인 상담에서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는 것, 진짜 내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진 씨가 그리웠다. 매일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때로는 변화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어떤 선택 말인가요?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이요. 나에게 정직한 선택. 그게 뭘까? 금요일 오후 마음을 정했다. 강릉에 가자. 마지막으로 하진 씨를 보고 정리하자. 도연이에게는 솔직하게 말했다. 강릉에 다시 가려고 해. 또,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무슨 소리야? 정리하고 와야 할 게 있어. 정리? 뭘? 나 자신을.
도연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토요일 밤 강릉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하진 씨에게 연락했다. 미라를 통해서. 약속 장소는 하진 씨의 사진관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네. 2달 만에 본 그는 조금 야위어 보였다. 나를 기다렸던 걸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셨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확실하게 하시려고? 네. 사진관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차.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담도 받고 남편과도 대화해보고. 결과는 어떠셨어요? 잘 안 됐어요. 도연이는 변화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서윤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달라졌나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진짜 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외롭지만 강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하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 없는 동안.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매일. 가슴이 뛴다. 저도요. 매일 그리웠어요. 그럼. 하지만 이게 맞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내 손을 잡는다. 내일 새벽 정동진에 같이 가실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요? 네.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일요일 새벽 5시 정동진. 처음 왔던 그 자리에 나란히 서 있다. 날씨가 맑아서 일출이 아름답다. 예쁘네요. 네.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도요. 해가 완전히 떠오른다. 오늘따라 유독 밝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하진 씨가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우리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손잡고 찍을까요? 네.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 일출을 배경으로.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 네.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추억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아프다. 방파제에 앉는다. 하진 씨. 네. 이게 마지막인가요? 서윤 씨가 정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면 응원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가 잠시 생각한다. 서윤 씨, 저는 당신이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길 원하지 않아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정말요? 네.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순간 그가 나를 안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간절한 포옹.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신중함도 좋지만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용기요? 네. 사랑할 용기. 바람이 분다. 우리는 더 꽉 안는다. 서윤 씨. 네. 내일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뭔 뜻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이 난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저야말로. 한참을 안고 있다가 몸을 뗀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네. 결정하면 연락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다. 이별의 포옹인지 새로운 시작의 포옹인지 알 수 없지만 파라빛이 돌아오는 법.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결심했다. 도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얘기할 게 있어. 뭔데? 강릉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도연이 얼굴이 굳어진다. 누구를? 남자분이야. 정아진이라는 분. 남자? 응. 어떤 사이인데? 사랑하게 됐어. 폭탄 선언이다. 도연이가 멍하니 나를 본다. 뭐라고? 미안해.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미쳤어? 결혼한 여자가 무슨 짓이야? 미쳤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심이야.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혼하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정리? 우선 따로 살면서 생각해보자. 따로? 별거 말이야? 응. 도연이가 화를 낸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 무슨 문제? 소통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 그게 문제야? 그럼 모든 부부가 이혼해야겠네. 모든 부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어. 밤새 이야기했다. 도연이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정말 그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분 때문만은 아니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 진짜 나로 살고 싶어. 지금까지 가짜로 산 거야? 그런 것 같아. 일주일 후 임시 별거를 시작했다. 내가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을 구해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놀랐다. 특히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하셨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다. 한 달 후 하진 씨에게 연락했다. 시간이 있으시면 강릉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 좋습니다. 강릉에서 다시 만난 하진 씨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별거 시작했어요. 남편과. 그래요? 네. 이제 혼자 살아요. 힘드시겠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게 어떤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새벽 바다를 보러 갔다. 정동진에서. 여전히 아름답네요. 네. 하진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천천히 시작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도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내 손을 잡는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요? 네.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처음으로 명확한 고백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6개월 후.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진 씨와의 관계도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연 씨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 후회하지 않아?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후회요? 아니요.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 강릉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열었다. 하진 씨의 사진관 옆 건물에. 서윤 씨 우편 왔어요. 하진 씨가 우편물을 가져다 준다. 본에는 이가 없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있다. 우리가 정동진에서 찍은 사진이다. 일출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 J. 미소가 난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진 씨가 장난스럽게 웃는다. 누가 보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둔다.
사무소에 온 손님들이 보면 예쁜 부부라고 말한다. 부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1년 후. 정동진 새벽 5시. 여전히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다.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요. 그냥 받아보고 싶어서 온 건데. 인생이 참 신기해요. 맞아요.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들로요. 네. 해가 떠오른다. 오늘도 아름답다. 서윤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로. 저도요. 다시 처음인 것처럼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일출을 본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살고 있다. 윤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빛은 돌아온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황혼의 로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 황혼의 달콤 쌉쌀이었습니다.